네, 안녕하세요. BI 쉽게 알려주는 남자, BI 쉽 알남입니다. 네, 오늘은 쿼리 병합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워 쿼리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파워 쿼리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인 쿼리 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쿼리 병합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조인해서 가져오는 기능을 파워 쿼리라고 하는데요. 실제 A라는 테이블에서 없는 값들을 B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때 쓰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면 어떤 고유한 칼럼을, 즉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칼럼을 기준으로 병합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워 쿼리 병합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A라는 테이블에 없는 값을 B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때 주로 사용한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인 병합에 대해서, 즉 쿼리 병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값은 여기 조인 병합이라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구조를 살펴보면 조인 병합 위에서는 3, 4, 5, 6이라는 id라는 고유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인 병합에도 동일하게 id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대신 매칭되는 값이 3, 4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3, 4라는 값이 매칭될 때 id라는 칼럼을 기준으로 각각의 옆에 있는 값들을 방금 조인병합 테이블에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인병합 테이블에는 저희가 그런 값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name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매칭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지 않냐. 이 값들이 향후에 또 쌓일 때 무결하게 쌓인다고 하면 id 값과 확실하게 매칭이 된다고 하면 쓰셔도 돼요. 다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무결하게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구조, 그 칼럼들은 id 칼럼이겠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조인 병합에 저희가 쿼리 병합을 쓰고 싶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 쿼리 병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우스 아래쪽을 눌러보시면 쿼리 병합이 있고 이 해당 쿼리 말고 새로운 쿼리를 만들면서 테이블을 만들면서 병합하고 싶으면 두 번째 거가 되겠죠. 저희는 첫 번째 거 쿼리 병합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인 병합이란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걸 조인시킬 거냐 하면 조인 병합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대로 바로 조인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값을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이 id 값을 칼럼을 기준으로 매칭을 시켜주겠다고 하면 id와 id를 번갈아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인 종류를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왼쪽 외부 조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왼쪽 외부 조인은 뭐냐면 이쪽이 왼쪽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B 테이블이 오른쪽 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모두 두 번째에 일치하는 행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A라는 테이블의 값은 모두 가져오는 거고요. 다만 B라는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올 때는 매칭되는 값, 일치하는 행을 기준으로 가져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세요. 3, 4라는 아이디가 매칭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오른쪽에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건 3, 4 아이디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왼쪽 외부 조인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택 영역에 대해서는 두 개의 칼럼이, 두 개의 행이 일치한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정확하게 매칭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조인 병합 2라는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 값을 참조해서 가져오는데 저희는 모든 값을 가져오기 싫다, 또 일부 값만 가져오겠다 하시면 우선 이 양쪽 화살표를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가져올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id와 name은 이미 있죠. 그래서 언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이라는 이 값이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조인 병합 2 하고 점 하고 칼럼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불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라는 id 칼럼의 값들이 매칭됐을 때 이 오른쪽의 값들을 가져오는 왼쪽 외부 조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변경을 좀 해볼게요. 오른쪽 외부라는 조인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적용된 단계에서 병합된 쿼리에 톤이 바뀐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조인 종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시 오른쪽 외부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르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A라는 테이블이 왼쪽이고 B라는 테이블이 오른쪽인데, 이번째는 이 아래에 있는 조인병합 2가 B라는 테이블, 즉 오른쪽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에 모든 값을 가져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의 값 id와 name은 뭐만 가져오냐? 매칭되는 값만 가져간다. 그럼 당연히 3, 4만 가져오겠죠. 1, 2는 널로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누르고 확장된 조인병합 2를 단계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까 데모했던 대로, 설명드렸던 대로 3, 4라는 행만 가져오게 되고, 나머지 1, 2는 당연히 매칭되지 않으니까 널로 가져오게 된다 라는 부분, 이게 바로 조인 병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조인 병합 할 때 유사도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도 병합은 뭐냐면, 데이터 관리 하다 보면 id처럼 고유한 식별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시는 이름, 즉 name과 같이 그런 칼럼으로 병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유사도 병합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싫다면 기본적으로 id 값들을 매칭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만 이미 그렇게 흘러버려서 데이터를 이미 가공하기엔 좀 늦고 너무 핸들링해야 되는 값들이 많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유사도 병합이라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유사도 병합과 유사도 병합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매칭을 시킬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름이 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유사도 병합이라는 툴로 병합을 해볼 거예요. 그럼 유사도 병합으로 가서 저희가 쿼리 병합을 동일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유사도 병합 말고 유사도 병합 2를 또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이게 왼쪽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이 될 거고요. 동일하게 왼쪽 외부로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매칭을 시켰을 때 값들은 당연히 매칭이 안 돼요. 딱 보시면 존도라는 사람 대소문자가 다르고, 앨리스 윌슨이라는 사람도 공백이 있고 공백이 없고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이 매칭이 안 되는데 병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유사일치를 사용하여 병합 비교라는 게 있어요. 먼저 체크를 해주신 다음 아래쪽에 유사 항목 일치 옵션으로 가주시면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텍스트 부분을 결합하여 일치한다. 딱 보시면 대소문자를 무시한 첫 번째 행과 공백을 결합하여 일치시키는 앨리스 윌슨도, 즉 두 번째 행도 일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밥 스미스나 이런 등등의 값들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매칭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 가면 유사도 병합을 할 때 어떤 값을 0에서 1부터 조정을 하게 되면 유사도라는 걸 조정해서 이건 매칭이 안 되지만 매칭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을 조정하면서 튜닝하면서 값을 매칭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값들을 매칭시켰을 때 실제 이 값이 매칭되는 게 맞는지는 사람이 판단을 하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8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들을 조정했을 때 이 값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 그 유사도 병합은 유의미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든 매칭시켜 등등으로 조정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한 개의 값은 매칭을 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확인을 눌러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유사도 병합 2에서 우측 양쪽 방향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위쪽의 4개 값들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매칭이 됐습니다. 다만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친구는 매칭이 안 됐어요. 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유사도 병합에서 이건 아무리 매칭을 유사도를 조정해도 0으로 해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유사도 병합 참조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from to라는 칼럼을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 표기로 매칭이 돼야 된다. 이거는 똑같다 하고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유사도 병합 테이블로 가서
아까 저희가 구성을 했던 이 널로 됐던 값들을 수동으로 매칭을 시켜준다고 하면 다시 적용된 단계에 톱니바퀴를 눌러서요. 유사 항목 일치 옵션의 아래쪽에 가면 변환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참조 테이블을 설정해 준 거, 그거를 매칭시킬 때 쓰는 기능이고요. 아래쪽에 유사도 병합 참조를 넣어주시면 5개의 테이블 행이 다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플라이드 스텝에서 맨 마지막 거 눌러주시면 모두 다 매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도 병합 기능은 대소문자 등 일부 일치가 안 되는 값들을 쓰는 데는 유의미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것 같이 좀 너무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동 매칭 등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ID 값처럼 각각의 행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 관리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유사도 병합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인 병합, 즉 쿼리 병합과 유사도 병합, 즉 조인 병합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사도 병합까지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두 개를 잘 활용하면 저희가 A9 테이블에 없는 칼럼들을 값들을 붙일 때 병합이라는 값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엑셀에서 썼었던 엑스룩업이라든지 인덱스 매치 등등 이런 펑션들을 가름할 수 있는 비하에서 파워풀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